예, 자, 네, 홀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예, 자, 오늘 오후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힘이 되게 좋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네,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후에는 좀 더 이제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더 보완 설명을 깊이 있게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띄워드리고, 그죠? 네, 좀 더 얘기를 두 번, 세 번 더 반복해서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신규 가입하신 홀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퍼실 조아님도 그리고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일단 여기 그 시황 한번 쭉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타랠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지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매일 저녁 8시에 이제 방송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때로는 토요일날도 그 영상 올릴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평일 매일 저녁 8시에는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녁 방송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시황 얘기하고 뭐 기법 얘기하고 종목도 올라가는 거 얘기하다 보면은 좀 뭐 시간이 부족해요 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공개 방송을 빌어서 이제 충분히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잘 모르고 힘들고 헷갈릴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죠?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주식은 막 그 무슨 고수들한테 물어보고 맞기야 맞죠, 그죠? 전문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맞고 증권사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제가 비유를 쉽게 들어드릴게요. 이런 비유 어떠세요?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느낌적으로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어떤 분한테 어떤 사람한테 제일 많이 물어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 계시겠지만 아기 키우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기 키우는 거. 아기를 낳으셨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기 키워본 사람한테. 맞죠, 그죠? 아기 키우는 게 잘 몰라가지고 저기 무슨 대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나요?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가장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시나요? 엄마. 아기를 키워본 동네 친분 있는 아주머니들, 그죠? 네. 일상생활에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쵸?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애 한 명 낳은 사람보다 3명, 4명, 그죠? 네, 그 이상을 낳아보신 그런 분들, 연세에 이제 좀 드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시는 이제 어르신한테 물어보시면 약간의 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나한테 맞게 조금 맞춰서 그렇게 응용을 하면 아기를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뭐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더 이상 깊게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비관론자들은 제가 대놓고 뭐라 합니다. 네, 자꾸 개인들 속여가지고 개인들 자꾸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비관론자들은 자꾸 대놓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분들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관론자들 이렇게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를 공격을 안 해요. 희한하죠. 이게 공격하는 거 맞거든요. 그분들 잘못됐다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공격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본인들이 비관론자인 걸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비관론자들 특징이 자기들이 비관론자인 걸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경험 많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으셔라. 저 말고도 좋은 전문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 많으신 분들 얘기를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에
나이 어린 20대, 30대 초반 비전문가도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 이게 문제가 많이 돼서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경험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손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또 신규 가입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그 5장 시황을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산타랠리가 열린다면 산타랠리가 열렸을 때 어떤 종목들 같이 갈까? 자,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잠깐 하려면 1시간 20분 이상 남았죠, 그죠? 자,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지수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1.8%. 와, 여기서 한번 꺾여도 되는데, 그죠? 안 꺾이고 그냥 가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것도 지금 7%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호빵으로 유명한 SPC 3립 저런 것들도 4%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이게 지금 불이 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시세를 많이 내줬던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3%,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기아차나 현대차는 뭐 그냥 소소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주도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제가 삼성전자는 자꾸 힌트를 드렸어요. 어떤 힌트를 드렸느냐? 삼성전자 본주를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각도를 자꾸 그려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열심히. 그렇죠? 네. 방향성은 얘기해드렸죠. 삼성전자는 결국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근데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개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냐면 비관론자들 방송 들어서요. 네, 비관론자들. 전문가분들은 비관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열심히 추천하고 리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보시면 어때요? 살짝 깼었죠? 이 추세선을 살짝 깨니까 여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증시 끝났다. 연말에 개인들 매도 폭탄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나와서 여러분들 수많은 분들이 손절하시고 막 그랬죠.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주식시장의 투매가 좀 세게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개인들이 속은 겁니다. 삼성전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5% 하락했었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날 조금 더 아침 추가 하락하다가 양봉 만들어놨는데, 이게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입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이거 하고 있었죠. 삼성전자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를 10월 말에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시죠?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네. 삼성전자를 10월 말에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이 다 집어 던졌죠. 10월 말 정확하게 보시면 외국인 600만 주 순매도한 걸로 나옵니다. 기관도 계속 팔고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거기에서 순간 당황한 거예요. 왜요? 코스피 지수는 지수 다시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기서 이거 하락 나왔을 때 개인들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끝났다. 거래가 감소하다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운봉이 떨어졌는데 직전 저점을 깨면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자, 갖고 있는 주식 다 팔고 현금 만들어라. 대주주 양도세 것 때문에 연말에 개미들 매물 폭탄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외국인도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큰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다 피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겁을 줬죠.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했어요.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제가 웃었어요. 왜요?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많이 해봤으니까.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때 뭐라 그랬죠? 전저점 건드리는 거라 그랬죠? 전저점을 건드릴 때 정확하게 보세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때렸어요. 기관도 같이 팔았죠. 기관이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 때 연기금의 별명이 연기군이었어요. 연기군. 연기군. 네. 하도 주식을 그때 급락하는 주식을 하도 받아줘가지고 네. 이거는 거의 군대다 그래가지고 연기군이라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먼저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이 많이 나는 거죠. 욕도 많이 먹고. 네. 근데 아무튼 이랬었습니다. 잠깐 건드린 거예요. 원래는 거래량이 나오면 안 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뭐예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많이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바뀌었죠. 속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보시죠. SK하이닉스도 10월 말 11월 초에 외국인이 팔아요 안 팔아요? 특히 10월 말에 외국인이 팔죠. 11월 초에도 조금 팔았어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 같이 팔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어땠느냐. 요즘에 맨날 테마주 얘기해드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못해드렸죠. 딱 며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급하게 올려버리죠. 그리고 바로 쳐 올려버리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몇 %예요? 최대 5.5%까지 올라갔죠. 삼성전자는 이런 급등을 잘 안 보여주죠. 이거 개별주로 따지면요 15%짜리 20%짜리 양봉이에요. 뽑잖아요. 응? SK하이닉스는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 하루에 8%씩 급등 나오는 거 보셨나요? 쉽지 않거든요. 오늘 8.8% 최대 9%겠죠. 9.3%까지 급등했습니다. 야 멋지죠? 한 방이에요. 이 맛에 주식하는 거라니까요. 상당히 가죠.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이제 속는다니까요. 하이닉스 지금 어때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죠. 기관도 팔다가 좀 사고 있었고. 눈치채시겠어요? 이게 오늘 우연히 급등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약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보실래요?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오늘은 조금 사는 거예요. 금요일날 900만 주 샀고요. 목요일날 400만 주, 수요일날은 700만 주 샀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이걸 미리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봐라, 삼성전자를 보셔야 된다. 수급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갑자기 외국인이 뭐가 피리 꽂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적 발표 다 하고 나서 개인들 다 속여놓고 나서 급등시키는 거라고요. 나중에 털린 다음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냥 코스피 지수도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한번 전저점 탁 건드리면서 개인들 다 손절시키고 개인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주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자리에서 주식을 버리게 만들었죠. 주식을 빨리 사야 되는데 맨날 미국, 독일, 프랑스 막 코로나 창궐했다고, 그쵸? 뉴스만 나와요. 여러분들 프랑스에 그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독일 쪽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실제로 심각한가? 다른 얘기 할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자꾸 숫자만 얘기하죠. 프랑스하고 독일 쪽에 그 코로나 환자들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죽어가는 동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냐고요? 제가 따지듯이 묻잖아요. 없죠? 미국 쪽에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그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얘기만 들었지 눈으로 보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세요? 그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친구한테 들었거나 언론에서 들으셨겠죠. 그 친구는 언론에서 봤을 거고, 그렇죠? 다 속고 있다고요. 뭘로 속이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특히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체감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여기에서 개인들이 털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팩트를 짚어드렸죠. 나중에 세력들이 이렇게 속여도 당하지 마시라고요. 뭘 얘기했어요? 환율 얘기해드렸잖아요. 얘기 다 해드렸는데 환율을 왜 얘기했겠어요? 평상시에 저 환율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했었죠. 왜요? 환율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방향을 잡으면 계속 간다 그 방향으로. 중간에 반등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게 최소한 3개월, 6개월은 보통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왜 했을까요? 환율이 하락하면요 코스피 지수는 반드시 올라요. 속지 말라고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테마주, 개별주, 단기 매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수의 방향성은 알아야지 단기 매매를 하든 테마주 갖고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개별주 테마주 하신 분들 지수 흐름 모르면요 답답해서 수익도 못 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개별주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 얘기 백날 하면 뭐합니까? 큰 흐름을 못 잡고 하시는데 주식을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법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못 쓴다니까요. 방향을 알고 하셔야 돼요. 방향을. 이해되셨죠? 네. 지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환율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급등 나온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뽑아서 그래요. 저게 우연히 뽑은 거냐? 아니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회사는 뭐를 추종을 할까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신 적 있어요? 이미 신고가 냈었어요. SK하이닉스가 이걸 따라가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신고가. 어떤 신고가요? 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주가 밑으로 급락하겠습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폭등 난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우연히 올라온 게 아니라고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올라오겠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니까요. 누가요? 삼성전자랑 특히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거 아시죠?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 유독 못 간 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예요. 실적은 좋은데 왜요? 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처져 있던 거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처져 있던 건데 그만큼 다른 것들은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별로 못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소외당해 있었던 거죠.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회사 중에서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섬유 회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아닌가요? 그죠? 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듯이 일이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폭발적으로 분노의 폭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시황이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네. 정회원분들도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테마주 잘하고 싶으세요? 테마주만 보면 안 돼요. 이걸 다 보고 해야 돼요. 자, 얘기를 더 1번 찍어주신 분들 많네요. 네.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 저 사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테마주를 하는구나. 그래요, 맞아요.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저렇게 4%, 9%씩 분노의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애착을 갖고 있는 테마주들이 가겠어요? 쉬겠어요? 쉬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 쉴까요? 잠깐 쉴까요? 잠깐 쉬죠. 왜요? 알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삼성전자를 다시 보죠. 삼성전자를 보시기 전에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죠? 네. 많이 올라왔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이만큼이거든요. 이 기준은 다 다른데
지수가 이 정도면은 지금 세게 뽑았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9% 이상 급등했는데 뭐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저 정도면은 오늘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로 하면은 지수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저런 급등이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런 게 한두 번, 많아야 두세 번 나오면 어때요? 과열됐으니까 쉬겠죠. 그 틈새에 누가 간다고요? 코스닥의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가시니까 잠깐만 쉬자. 그러고 있다가 거기에서 폭등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면 그 다음에 누가 간다고요? 중소형주가 가는 거죠. 중소형주.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형주의 개념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중형주. 제 회원들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기존 회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방송에서도 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중형주 좋아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소형주 좋아한다는 거죠. 대형주면 대형주, 소형주면 소형주, 아니면 아예 해외 주식이면 해외 주식 그렇게 얘기하시지 중형주 좋아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엔 딱 그게 딱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대형주가 갈 때는 어때요? 소형주는 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주식도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시면 돼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항상 거의 똑같은데 뭐냐면 주식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불만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잔머리를 그렇게 많이 써요. 잔머리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학창시절 때 공부 좀 하셨나요?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건 안 하셨건 네, 잘 아실 거예요. 공감 가시죠, 그죠? 네. 잘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묵묵히 그냥 계속 해요. 계속 합니다. 말도 별로 없고 불만불평 안 해요. 상황이 좀 바뀌면 빨리 적응하려고 하지 욕도 안 해요. 이러기. 이게 이분들이 프로예요. 보면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주식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등하는 거 보면서 화가 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씨,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 하나도 안 가고 이씨 이러면서 계속 네, CC 거리세요. CC. 자꾸 누구 욕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꼭 그래요. 그분들 거의 수익이 안 나요.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를 또 답답하다고 버리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주식을 못한다는 증거예요. 주식을 못하니까 주식을 하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빨리 고치시란 얘기예요.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겠죠. 수익을 내고 있겠죠. 근데 그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실 거고 주식을 잘하는데 대형주는 싫어해요. 난 개별주를 좋아해서 테마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대형주 삼성전자만 간다고 지금 분노에 차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감안하고 그거 포기하고 그거 갈 거 알고 안 알지만 그거 포기하고 개별주나 테마주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웃겠죠? 어떻게요? 이제 곧 내 차례구나. 이러면서 이제 곧 내 차례가 오는 거야. 삼성전자가 1% 2%씩 올라갈 때보다 저렇게 4% 막 8% 9%씩 급등하면 쉬거든요. 이제 조만간 내일이건 내일 모레건 조만간 쉬거든요. 이제 곧 내 차례인 거예요. 소형주 하시는 분들 내 차례가 왔구나. 개인들을 저거 보면서 주식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갑니다. 그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9% 올랐으니까 이 다음은 반도체야. 주식을 아예 못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고수는 아니에요. 하수에서 중수 사이 그 정도. 고수들은요 웃죠. 반도체 말고 다른 거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군 이러면서 그냥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그 비유를 하나 들자면 요즘에 그 오리들 많이 보이시죠? 어디 하천이나 냇가 같은 데 가시면은 오리들 많죠? 오리들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되게 좀 볼품없어요. 목을 쭉 빼갖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매나 솔개나 그런 쪽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멋있지 않나요? 높이 떠가지고 밑에를 다 쳐다보면서 그죠? 네, 멋있게 날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수들은 불만불평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곧 내 차례가 오겠네.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하면서. 네. 그렇게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리는 높이도 못 날잖아요. 오리 날지도 않지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죠? 그렇죠? 특히 주린이 분들. 네. 여러분들 때가 왔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느낌적으로는 아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저도 그건 싫으니까 하나를 하나 보여드리죠. 저희 방 추천주 아니고요. 저희 방 보유 종목도 아니고 저는 현재 이 종목에 관심이 없어요.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다, 지금 재료가 뭐다,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방금 제 오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더 확실하게 시켜드리려고 어떤 특정 종목 하나 끼워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는 무료 추천 안 해요. 네, 왜 안 하냐면 제가 무료 추천하면 종목 망가지거든요. 저는 높이 떠 있는 거 그런 거 추천 안 해요. 바닥에 있는 거 추천하는데 무방에서 한 번 얘기 잘못했다가 그냥 그 종목 다 박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종목 추천 못 합니다.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무료로 추천하면 종목에다 망가지더라고요. 저희 방에서 안 산 거를 추천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무료 추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보실 종목은 진양제약입니다. 진양제약을 하나 띄워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오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오전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12월 달에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쫙 다운이 돼요. 그렇게 언론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심리를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런 얘기 쭉 했었죠, 그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사람들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식을 사야 되는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 이거예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게 안타까워서 계속 이 얘기하거든요. 오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자, 그러면 그걸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오전에는 지수 갖고 얘기했고, 뭐 유가, 환율, 옥수수, 대두 가격 이런 거 보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개별주 갖고 얘기해볼게요. 진양제약인데, 자, 진양제약이 어떤 종목이냐면 대표적인 소형 제약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7,000원에 있는데요. 주가는 7,000원에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8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죠. 그냥 세력이 후 한번 불면은 상한가도 잘 나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세력이 다시 후 불면은 또 음봉도 잘 떨어지는 이제 그런 가벼운 아주 그냥 고무줄 같은 이제 그런 개별주예요. 진양제약이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냥 그렇게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자, 잘 보세요. 12월 달에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거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나 이쪽에서 들으시는 무방회원분들 힌트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12월 달이 개별주들의 바닥이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12월 달에 뭐 하고 있을까요? 10년 전부터 똑같이 보죠. 2010년 자, 2010년 바닥을 보세요. 2009년도도 있네. 2008년 바닥부터 볼까요? 보인 김에 2008년도에 12월 달에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갔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2010년 12월 달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있었는데 이 당시에 대선주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 뭐 아가방 컴퍼니 기타 등등등 그냥 여기서 그냥 연말에 대선주들이 그냥 다 날라버렸어요. 3배, 4배, 5배씩. 그때 제약주였던 진양제약이 힘을 못 쓰고 옆으로 한두 달 더 돌리다가 그러다가 대선주들이 딱 꺾이니까 그때 쫙 들면서 갑니다. 왜 갔을까요? 나도 대선주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때 진양제약이 제 기억에
그 노인복지 테마주였어요. 맞을 거예요. 노인복지 테마주. 웃지 말고 들으세요. 테마주는 재밌거든요. 노인복지 테마주였어요. 그때 이제 대선주 중에 핵심 정책 테마주가 복지였거든요. 복지 중에서 영유아 복지, 무슨 이제 학생들 복지,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노인 복지였어요. 왜 노인 복지였느냐? 그때 모나리자 같은 게 그 이제 그 어르신들 기저귀 뭐 그래서 글러갔거든요. 이건 뭐였냐면 어르신들 발기부전 치료제 뭐 그래서 갔어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왜 노인 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주 많이 갔어요. 그때 이제 고려 그 국제아픔은 저걸로 갔죠. 장애인 복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분노에 막 폭등이 일어났었죠. 11월, 12월 달에 살았으면 돈 벌었겠죠. 설령 눌렀다 갔어도. 그쵸? 나중에 막 점상한가로 막 날렸어요. 자, 2012년도에 뭐 했을까요? 2011년 연말에 11월, 12월 달 여기입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막 들었다 놨다 흔들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혼자서 들었다가 놨다. 이게 11월 달입니다. 들었다가 놨다가 정신없죠? 크리스마스 때 그죠? 네, 가족들 저기 뭐 선물도 사줘야 되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근본적으로 전저점은 안 깬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한 겁니다. 재밌죠? 종목들 아무거나 바꿔보세요. 나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2011년이죠? 2012년도 볼까요? 여름에 저점을 찍고 그쵸? 슬슬 올라가다가 11월, 12월 달 되니까 뭐예요? 갑자기 막 하락하고 막 옆으로 돌리고 막 갑자기 애를 먹이죠? 갈 듯 말 듯 하면서 갈 거면 가지 그죠? 시간 끌고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구덩이 한번 덮하고 올라가죠. 이게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죠? 최소한 50%짜리입니다. 최소한 50%짜리라고요. 앞에 이제 워낙 세게 하니까 이게 작아 보여서 그렇지 최소한 50%짜리. 이 당시에는 중기 위주로 갔거든요, 사람들이. 2013년 11월, 12월 달은 뭐 했을까요? 여기였어요. 뭐 했는데요?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없게. 전저점을 다 깨고 떨어질 것처럼 난리를 쳐놨죠? 어떻게 돼요? 잘만 갔어요. 그냥 여기건 대충 사서 툭 던져 놓으셨으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도 낼 수 있었어요. 정확히 2배는 아니군요, 이거는. 그죠? 이것도 한 60%, 70%? 그 정도 낼 수 있어요. 상한가가 없어서 그래요. 느리게 가도 수익이 많이 났었죠. 2014년도는요. 여기 보세요. 잘 가다가 11월, 12월 달 되니까 갑자기 하락해가지고 난리를 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는 4,000원 정도, 여기는 만원대입니다. 그 다음 2015년 11월, 12월 달에 난리가 나죠. 갑자기 바닥 잡고 있다가 갑자기 막 쏟아지잖아요. 거래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래가 없어요. 다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력이 버린 거예요? 개인이 버린 거예요? 세력이 버린 거예요? 개인이 버린 거예요? 개인들이 버린 거 아니에요. 개인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소액주주들 누가 버렸을까요? 소액주주들이 버린 거예요. 소액주주들이 왜 버렸을까요? 무섭고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맨날 언론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버린 거예요. 뉴스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이 뉴스 많이 보신 것만큼 가난해지는 거예요. 2017년 볼까요? 2016년? 똑같지 않나요? 파벌이잖아요. 들었다가 눌러버리죠. 이때 왜 그랬어요? 탄핵 때문에 탄핵이랑
중국에서 사드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좀 흔들렸어요. 그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을 더한 거죠. 개인들 불안하게 한 거예요. 제가 중국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주식시장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중국입니다. 내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래서 그때는 거의 못 갔어요. 중국 때문에. 가긴 갔어요. 이 정도만 수익이 내도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요것도 50%짜리 50% 좀 안 되겠다 이거. 30% 40% 짧았어요. 중국 때문에 그래요. 탄핵이랑 중국 때문에. 근데 연말에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11월 12월 달에 또 한 번 하죠. 하고나서 어떻게 해요? 2배 이상 가졌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 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죠. 한 12년치, 한 13년치를 보여드렸는데 한 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렇게 갔었죠. 크게 손해난 적은 없었어요. 나머지 두 번도. 네. 뭐예요? 거의 11월, 12월 달 주식을 사면 단 20%, 30%짜리라도 수익이 나는 거죠. 12번, 13번 중에 수익 안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익은 다 났어요. 근데 50%짜리 미만의 수익이 나온 건 두세 번밖에 안 돼요. 다 돈 벌 수 있었어요. 맞지 않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못 내느냐? 첫 번째, 불안하니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잘 될 거야. 긍정적이니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할 시간도 그 동안에 뭐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그죠?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죠. 그죠? 부정적인 사람은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불안한데 뭐가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맨날 근심 걱정 그러다 보면 남 원망하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거 다 놓치고 나중에 그래서 수익이 안 나면 또 남 원망하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대부분 주식을 망합니다. 뭐 세력한테 걸려들어가지고 막 그 상장 폐지 당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 왜 망하느냐? 불안해서 망합니다. 뉴스 보다가. 그리고 불안하면은 매매를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넣었다 뺐다 그래요. 넣었다 뺐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삼겹살 구실 때 넣었다 뺐다를 자주 하시면 고기가 뭐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을지 모르겠지만 주식은 그렇게 삼겹살 굽듯이 넣었다 뺐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만 많이 나가요. 손실만 많이 보고. 비유가 적절한가요? 제가 요즘에 생활 비유를 많이 듭니다. 생활 비유.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려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 딱 맞는 걸로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넣었다 뺐다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가요. 별로 손해본 건 없는 것 같은데 반토막 나셨죠?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한번 세게 맞아서 반토막 난 게 아니라 별로 손해난 게 없는 것 같은데 반토막 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넣었다 뺐다를 자주 하셔서 그러세요. 의외로 돈이 야금야금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11월, 12월 달에 개인들이 이런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특히 소형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치시는 거예요. 시장 제약 왜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사시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보통 11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있는 그 개별주들이 대부분 바닥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원들은 열심히 사세요. 근데 무방에서 무료 추천도 안 하지만 추천을 하잖아요. 저한테 욕합니다. 당신 전문가 맞아? 왜요? 당장 수익날 걸 줘야지 어떻게 이런 걸 줘? 나 무시해? 이러면서 되게 욕합니다. 요거도 먹어요. 종목 추천하고 요거도 먹고. 네. 요거도 먹습니다. 근데 추천을 또 너무 세게 하죠. 그럼 종목 다 망가지고. 왜요? 거래가 없는 데서 추천하니까. 다 망가집니다. 우리 방 회원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있어요. 비중 조절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용 미수 몰빵 안 하십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안 합니다. 왜요? 종목 망가지니까. 종목 망가지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거든요. 그리고 옆에 분들도 피해를 주니까 우리 방은 신용 미수 몰빵 그런 거 안 합니다. 회원들이 알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마음껏 추천하는 거예요. 진양제약도 옛날에 많이 매매해봤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12월 달이 대충 언제쯤이라고요? 다시 짚어드릴게요. 크게 보고 해볼까요? 동그라미를 그려보죠. 이런 얘기들이 진짜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볼게요. 여기, 여기도 맞죠? 여기 다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때는 좀 여기쯤이죠? 그 뒤에 이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거 여기 다 여기 11월 12월이에요. 이런 바닥에서 잔머리 안 쓰고요, 그렇죠? 잔머리 안 쓰고 주식을 들고 있을 줄 아는 분들은 나중에 100% 큰 돈 법니다. 아무리 세력이 시장을 흔들고 뉴스를 안 좋은 걸 자꾸 내보내고 차트를 속여도 이분들은 안 속습니다. 왜요? 이게 경험이거든요. 이거를 참았을 때 그 보상은 항상 수익이 와요. 수익.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우리 회원들한테 이걸 참아봐라.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같은 데서 이걸 사가지고 한번 잠깐만 참아봐라. 그 수익을 한번 내보고 끝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턴 쉬워요. 처음에 한 번이 어렵지. 반드시 인내를 하면요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익이에요. 수익과 레벨업. 실력이 이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 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구나. 그리고 세력들이 개인들 이렇게 속이고 개인들은 이렇게 속아서 그 굴레에서 못 나오고 맨날 이거를 반복하는구나. 예, 모나미님 신규 가입,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한 바퀴 돌아보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매매 기법 있죠? 그거는 이거를 못 해요. 왜요? 맨날 손절가 걸어야지, 맨날 분할 매수해야지, 조금 시장 안 좋으면 현금 만들어야지. 바쁜 거예요. 바쁘다니까요. 그 매매 기법이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1년 12달 맨날 물릴까봐 분할 매수, 그냥 분할 매수도 아니고 물릴까봐 분할 매수, 그냥 무조건 물타기, 잦은 손절, 그죠? 네. 현금 늘렸다 줄였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바라 물통입니까? 늘렸다 줄였다 하게? 계좌를 갖다가 자바라 물통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현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비유가 재밌죠? 자바라 물통.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쳐보세요. 자바라 물통. 여러분들의 계좌는 자바라 물통이 아니에요. 예예, 모나미님 어서오세요. 네.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금은 여기라니까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뭘 줘요? 그 인내의 대가에 따른 수익과 레벨업을 준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못 참고 잔머리를 쓰죠.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대가가 있어요. 뭘까요? 손실. 그리고 레벨업이 아니라 병원비가 나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설명을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인내도 해봤어요. 인내도 해봤는데 잔머리 쓰다가 전문 가기 전에 잔머리 쓰다가 저도 병원비 꽤 나왔었어요. 꽤 나왔었다니까요. 이거보다 인내하시는 게 100번 아니 100배 더 쉽습니다. 인내하세요. 무조건 들고 오랫동안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한번 참아보세요. 하루만. 현금 만들고 싶은 거, 손절하고 싶은 거, 물타기 하고 싶은 거 딱 하루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보인다니까요. 저희 방은 단기 매매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 방은 중장기만 하나 보다. 아니요, 단기 매매 해요.
한다니까요. 그 재밌는 걸 왜 안 합니까? 해야지. 근데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단기 매매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도 안 맞는 옛날 기법 가지고 단기 매매만 하면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편의점 음식만 먹는 거예요. 편의점 음식. 저는 편의점 가서 뭐 잘 안 사 먹습니다. 술, 담배 다 끊었기 때문에 편의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뭐 커피나 아니면 음료수나 뭐 저기 뭐야 뭐 물 같은 거 좀 살 때 그때 가지. 저는 편의점 거의 안 갑니다. 갈 일 없거든요. 술, 담배 안 하니까 갈 일 없더라고요, 진짜. 편의점 음식 계속 먹으면 병납니다.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그죠? 네. 포장지는 깨끗하지만 자꾸 오래 드시면 병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가끔 먹는다고 병이 나진 않거든요. 단기 매매는 그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소소하게. 그것도 거래 터진 거 말고 저 바닥에서. 그러시면 수익이 굉장히 편안하게 납니다. 제발 세력들이 바글바글한데 그쪽으로 좀 가세요. 개인들만 바글바글한데 글로 가지 마시고. 개인들이 바글바글한 데는 어딘 줄 아세요? 쉬워요. 아주 쉽게 얘기드릴게요. 개인들이 어디 많겠어요? 거래 터진 자리. 개인들이 한데 그렇게 많아요. 거래 터졌다. 거래 터지면 뭐예요? 둘 중 하나인데 세력이 들어왔거나 세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역대 최대급 거래량이 터지면 10개 중에 8개에서 최소한 9개는요 세력이 나간 거예요. 아닌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10번 중에 한두 번 될까 말까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 개인들이 나간 게 아니라 세력 나가면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들이 나가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맨날 이런 데 가서 매매하시니까 물리는 거예요. 반드시 물리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대충 합쳐서 2,000개가 넘죠, 그죠? 2,000개 중에 거의 대부분 뭐 이러고 있으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네, 뽀양님 어서 오세요. 네.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도 애매하고 연말에 또 혹시라도 폭탄 떨어질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이 더 불안하고 힘드시니까 주식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수익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고 다 어디로 가시느냐? 다 일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드신 거예요. 수익 좀 날만 하면 맨날 물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손해난 건 빨리 메꿔야 되는데 막 좀 더 갈 것 같아서 내비뒀더니 다 끌려 내려오고 수익 났는데 다 사라지고 끌려댕기고 물타기 하다가 한두 끝도 없고 답답하시죠? 왜 그러겠어요? 이제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서 해서 여기서 이거 쉬워요. 거래 터지면 파세요. 사지 말고 상투 잡으시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력이 바글바글한 데는요 호가창이 조용해요. 여러분 잘못 배우신 거예요. 막 거래가 늘고 막 호가창이 막 되게 활성도가 높고 막 몇만 주 몇십만 주씩 막 매수 매도하면은 막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매하는 거 같죠? 천만에요. 그거는 신용미수 몰빵하는 참 말하기 좀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많다는 거예요. 몇만 주씩 몇십만 주 시장가로 땡긴다고요? 그게 세력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세력이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은 감옥 가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근데 대놓고 막 몇십만 주씩 그냥 한 계좌에서 땡기시겠어요? 금감원에서 다 보고 있는데 세력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긴 얘기 못 하겠어요. 대충 느낌 오시죠, 그죠? 네. 세력이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그거 보면서 그래요. 세력 들어왔다고. 나간 거 아닐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주린이 분들.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거 저기 너무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거기에는 세력이 있기야 있겠지만
좀 그래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세력은 그렇게 매매 안 합니다. 바닥에다가 던져놓고 꾹 눌러서, 그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듯이, 그쵸? 젖은 수건 쥐어짜듯이, 수건 비틀듯이 그렇게 비틀어서 물량 짜내요. 어디서 하겠어요? 여기서. 세력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는 세력이 바글바글, 위에는 개미들이 바글바글. 세력 있는 곳에 로얄젤이 있고요. 개미 있는 곳에 다 먹다만 설탕도 아니죠. 그거 사카린이죠. 사카린은 벌도 안 먹더만요. 사카린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마음 전 이해합니다. 답답하시니까. 수익이 너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잠깐 거기 가서 이제 좀 해보시려고 가신 거죠? 죄송하지만 거의 100% 물립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되게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느냐? 이 얘기 빨리 마무리 짓고 이제 대선주 얘기를 현대하고 삼성에서 이제 어떤 정무정책주 이런 것들을 낼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얘기가 먼저 하고 해야 돼요. 기본이 돼야지 뭘 사야 될지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개인들이 여기 와서 더 많이 그러느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한 80~90%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 20% 정도가 위에 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개인들이 여기에서 우르르 들려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우르르. 즉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요즘에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전체의 50%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 중에서 더 올라갈 종목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그냥 실력이 없어도 단기 매매에서 돈 잘 벌립니다. 순간적으로는 벌려요. 쉽게. 근데 이런 종목이 전체에 이렇게 거래 터진 종목들이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답답한 사람들,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겠죠. 집중되어 있다고요. 세력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전체의 50%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50%가 넘는다. 50에서 70%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거의 꼭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꼭지에서 상한가가 나오면 그 다음날 음봉을 살짝 때려요. 그리고 또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분 좋으면 또 올려요. 한 10%씩. 단기 매매 그렇게 잘 되게 해줘요. 그러다 음봉 나오면 그래 뭐 지수가 좀 하락하니까 음봉 좀 떨어져야지. 살짝 3%, 5% 살짝 개인들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해줘요. 근데 지금처럼 특정 종목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양봉 나왔죠? 그 다음날 바로 하나 때려버립니다. 바로 꽂아버려요. 15%, 20%짜리. 그 이제 그러시죠? 그래,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거예요. 아니요, 한 번 더 때립니다. 죽으라고. 한 번 더 때린다니까요. 전문가인 제가 봐도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형님들 너무하신다 진짜. 너무한다니까. 제가 봐도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확 눌러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연을 보죠. 뭐하고 있을까요? 밟고 있잖아요. 지뢰 밟고 있잖아요. 나가라고. 상한가 갈 것처럼 윤석열 씨 이제 대권 후보 지지율 1위 나왔을 때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 그 다음날 개파락시켜서 마이너스 9%, 오늘은 한 9% 또 띄우죠. 플러스 9%, 지금 플러스 2%. 뭐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지 마. 목소리가 무섭죠? 나가지 마. 여기 있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가지 마. 나랑 같이 있자. 소름 돋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손절도 못하게 해요 이제. 이게 뭔 얘기인지 다음에 해드릴게요.
목소리를 좀 일부러 이상하게 냈는데 실제로 여기서 못 나갑니다 사람들. 차라리 계속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절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희망을 주거든요. 내일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요거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래 터진 자리에서 거래하시면 피곤하고 나중에 병원비만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매매를 많이 하세요. 안타까운 거죠. 왜요? 힘드시니까. 그거 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주식 초보일 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근데 답답하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모으신 돈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하시는 일을 접고서 주식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특히 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바닥은 여러분들, 이 바닥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바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대충 기법 한두 개, 유튜브 동영상 조금 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실전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계좌 진짜 너덜너덜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이 몰라서 이런 데 가서 매매하세요. 서현을 제가 좋게 얘기할 때가 언제였어요? 최근엔 여기였고 처음에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래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좋게 얘기했어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좋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좋게 얘기했잖아요. 녹화 방송 다 돌려보세요. 그대로 다 남아있으니까. 서버에 남아있는 제 녹화 방송이 한 2년은 남아있을 겁니다. 2년. 2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니까요. 저 안 지워요. 서버에서 자동 삭제될 때까지 내둔다니까요. 확인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했나. 여기서는 좋게 얘기했잖아요. 이때부터는 슬슬 이제 경계를 하죠. 그쵸? 왜요? 봐야 되니까. 저는 바닥에서는 좋게 얘기해요. 창투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기술 투자. 제가 어디서 좋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좋게 얘기했습니다. 거래 하나도 없을 때. 우리기술 투자를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종목 망가뜨리기 싫어서. 근데 우리 팬들 들고 있었거든요. 저녁 방송할 때 쓱 지나가면서 그랬잖아요. 창투사. 난 참 좋게 생각한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좀 사신 분들이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고맙다고. 댓글 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뭐 샀는지 저도 몰라요. 무방해분들. 네. 그 정도로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여기서 알려드리잖아요. 우린 팔았다고. 다 팔았을까요? 아니요. 일부만 정리했어요. 우리 기술 투자는 다 팔았는데 다른 건 안 팔았어요. 왜요? 안 끝났거든요. 이 얘기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린 여기서 거래 터지니까 팔잖아요. 이 거래가 터졌거든요. 자, 보세요. 이 거래가 얼마나 많은 거래인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좀 크게 키웠어요. 자, 거래가 이만큼 나왔죠. 쭉 보세요. 이런 거래 터진 적이 없죠. 비슷했던 적은 이제 있지만 어디에요? 여기. 고점인 거예요. 물론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낸 거예요. 왜요? 아직 안 간 창투사들이 바닥에 널려 있거든요. 그럼 그거 사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상한가를 한두 개 더 먹느니 거기 가서 한두 개 더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밑바닥에 있는 게 편하죠. 왜요? 거기에는 개미들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누가 바글바글해요? 세력들만 있어요. 세력들만. 근데 여기는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 누가 들어와요? 개미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뭐 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죠? 어떻게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막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하게. 실제로 저희가 팔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되게 지저분하게 합니다. 들었다 놨다 폭락시켰다가 꼬리 뭐 올렸다가 말았다가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팔고 조용한 데로 가는 거예요. 조용한 데로. 요즘에 뭐 캠핑 같은 거 많이 다니시죠? 그렇죠? 요즘에 뭐 그런 게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나만의 정말 좋은 그런 캠핑 장소, 뭐 휴양지가 있었다면 누가 유튜브에 올려요. 아, 여기 좋은 데 있다고.
사람들이 막 개미들이 막 몰려와요. 캠핑 개미들이라고 할까요? 캠핑 개미들이 막 몰려와요. 거기는 쓰레기 천지 되더라고요.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막 폐쇄시키고 막 그런데요. 종목도 주식도 똑같아요. 저희 일상생활의 비유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이해가 속속 되시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로 가요? 바보같이 계속 있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새로운 데를 찾아서 가요. 저희가 그렇게 해요. 시끄러워지면 저쪽에서 막 개미들이 막 오는 게 보이면 저희는 짐 싸서 딴 데 갑니다. 어디로요? 다시 저 밑에 조용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양봉 나올 때 아침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양봉 안에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이것도 다 분석할 줄 알거든요. 이런 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알아요. 우리 현대 맞죠, 그죠?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딱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쭉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 됐다 이제 뭘 쭉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이거 단기 매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런 데서 단기 매매를. 왜요? 전문가는 쉬워요. 추천해놓고 좀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회원들이 머리가 아파요. 하루에 1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0%씩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안 힘드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장중에 폭락했다가 끌어올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급등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힘드시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좀 귀찮아지겠다 싶으면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회원들이 힘드니까. 그리고 저쪽 조용한 곳으로 남들이 잘 모르는, 그죠? 네,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잠깐 기다리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재밌어요.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네. 이렇게 매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모르니까 자꾸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진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책임질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른다고요. 실제로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신규 회원이 저한테 저 이거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초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쭉쭉 얘기를 합니다. 거래량 이만큼 터진 거 보셨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나랑 차트를 같이 봅시다 그래요. 차트를 쭉 보여드리면 그분이 기겁을 합니다. 왜요? 이만큼 급등했을 때 거래 터진 걸 그때서 본 거예요. 그래요. 바로 팔아버려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그때 가서 놀란다니까. 왜요? 모른다는 거예요. 더 간다고 하면서 모른다니까요. 이런 매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떠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결론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더 거칠고 와일드하게 아주 러프하게 막 흔들어요. 초보분들, 특히 주린이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린이는 아니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여리거든요 지금. 주식을 10년, 20년 10년 이상 하셨어도 코로나 때문에 시장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마음이, 그분들도 여리거든요. 그분들은 이런 걸로 수익 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이제 막 급등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올라오더라도, 그죠? 좀 만만한 걸로 하셔야 돼요. 저희 방에서 우리 기술 투자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수익 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걸로 상한가 나와서 수익 실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부드러운 거 보여드릴까요? 만만한 거 아세아지. 이런 거 다 팔았어요. 금요일날 수익 다 챙겼거든요. 저 2만원대 사가지고 3만원대에서 잘 팔았어요.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라서 자랑도 못하겠어요. 한 20% 정도 돼요. 소소하죠? 스윙으로. 네. 이런 걸로 수익을 내서 좀 상처를 좀 위로받으셔야 되는데, 상처를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맨날 저기 들어가서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방에서 시수학 공략했던 거 아시죠? 아까 여기 사무실 직원분이 그 시수학 막 올려주시던데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사무실에서 얘기를 해요. 공방하면 우리 방에서 수익 났다고 시수학 수익 났다고 막 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이날 샀어요. 시초가에. 그리고 어디서 팔았는지 아세요? 깔끔하게 여기서 다 팔았어요. 다 털고 끝나버렸어요. 왜요? 만족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끝. 근데 그 뒤로 개인들이 들어와서 하한가 맞으면서 막 상한가 또 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더 간다고. 더 간다. 끝났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딱 팔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서요. 깔끔하죠. 저희는 이렇게 매면 깔끔하잖아요. 언제 팔았냐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시초가에 샀어요. 여기서 다 팔았어요. 음봉 맞고 판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요 정도에서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분할 매도 한 두세 번 했나요? 네. 이걸 끝내버렸다니까. 수익 한 300%대 나온 거예요. 옛날엔 저도 대량 거래 터지면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식을 좀 오래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험, 뭐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군대 가면 짬밥이라고 하죠. 네. 좀 그런 게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거래가 터지면 저도 옛날에 이제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압니다. 거래 터지겠구나. 네. 전날 대충 압니다. 오늘 거래 빵 터지겠네. 아침에 일찍 그냥 동시호가 9시에 있죠? 시초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안다니까요. 끝나버린다고. 왜요? 그 뒤에는 세력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개미들과 홍보성 문자와 그쵸? 네. 수많은 부질없는 그런 분석글들이 난무하거든요. 싫은 거예요. 이게. 다 팔아버립니다. 그 끝.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의 방송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리딩하는 사람이.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3시간 벌써 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마무리 짓고요. 제발 언론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10월 초에 9월 말 10월 초에 그랬잖아요. 앞으로 3개월 동안만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 큰 돈 버실 거예요. 추석 전에 지수 투매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주식 샀으면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응? 맞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셨습니까? 속으셨죠? 근데 속은 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속으셨잖아요. 모르고 속았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몰랐으니까. 근데 알고 속으면 2번, 3번 알고 속으면 그거는 우리가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돈도 못 벌고 가족들한테 바보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돈 버셔야죠. 돈을 버시려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경험 많은 사람한테 가시면 되고요. 세력이 바글바글한 곳에 그쪽에 가시면 돼요. 개미들 바글바글한데 그만 가시고. 개미들 바글바글한데 어디 있느냐? 쉬워요. 대량거래 터진 자리. 차트로 봤을 때는 몇 배 올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량거래에 터졌으면 개미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 실검순위 올라온다? 그건 거의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거기에 실검순위가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올까요? 예를 들어 서영 같은 거 실수학 이때 그 실검 상위에 있었어요. 상한가 6개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오겠어요? 그때가 꼭지였어요. 근데 실검 1순위, 실검 순위 왜 그렇게 상위에 올라갈까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검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검색을 많이 해요? 물렸으니까. 그래서 실검 순위에 많이 뜨는 거예요. 유튜브나 네이버 쪽에 그런 종목들 치면 막 도움을 주는 글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고 분석글 되게 많죠. 왜 이렇게 분석글이 많은 줄 아세요? 그게 회사가 좋아서?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물렸으니까 분석글을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자기들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응? 맞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자꾸 보지 마시고 남들이 아직 손 안 댄 거, 세력들만 바글바글 거, 그죠? 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좋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여기에 있어요. 거래해보세요. 요거예요. 네?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없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이런 종목은 인터넷 검색에 잘 안 나와요.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 네, 좀 많이 찍어주시면 이해했다고 제가 판단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 네. 뭐 1번을 찍으셔도 되고 2번을 찍으셔도 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이제?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산타랠리. 산타랠리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막 산타랠리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던데 올해는 산타랠리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산타랠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줄까요? 사람들이 네,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지쳐서 그런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그냥 희망이 없는 거지.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개인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저라도 여러분들한테 희망 드리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공개 방송할 때는 우리 방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거 하루 온종일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 방 홍보하는 날이에요. 홍보는 둘째치고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요? 속지 마시라고. 11월, 12월 달에 항상 그러니까. 홍보 지금 안 하고 거의 안 하죠, 그죠?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거의 안 하고 지금 이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비관론에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뚫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진양작 오전에는 그러니까 코스닥 추세를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오후에는 뭐 얘기했어요? 진양제약 개별전을 갖고 와서 설명했고,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어디에서 지금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지 얘기했죠. 지금 이제 뭘 보셔야 되겠어요? 세력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세력들은 어디에 있는가. 네. 내일 하루도 공개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오늘 일단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부족한 거 내일 추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녁 방송은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목이 쉬어요. 그래서 오후 저녁 방송은 목이 안 받쳐줘서 못해요. 네.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고요. 네. 그럼 세력들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어요? 개인들 없는 곳에 있겠죠. 개인들 관심 없는 곳에. 개인들 관심 없는 곳. 개인들 관심 없는 곳은 어디예요? 네, 거래 없는 데요. 말을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개인들 없는 곳은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거래가 없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수많은 이제 테마주들이나 개별주들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아주 뻔한 거, 이런 건 진짜 제가 얘기해도 우리 회원들한테 지장을 안 드릴 만한 것들, 우리 회원들한테 지장을 안 줄 만한 것들 얘기해 드릴게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대선주예요. 그리고 정부정책주. 정부정책주가 두 갈래가 있어요. 대선주도 크게 두 갈래가 있고요. 정부정책주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에이, 뭐 정부정책주가 하나지 뭐 두 갈래. 아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두 갈래라고 했지 사실은 10갈래도 더 됩니다. 대선주 한번 제가 이빨 잡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갈래가 아니라 10갈래, 15갈래, 20갈래까지 갈라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기업들 있죠?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죠. 저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러진 않으니까. 자, 대선주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수익을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테마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테마주는
세력이 매집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간다 생각하시죠? 아니요. 테마주는 중간에 소멸돼 버릴 수도 있어요. 소멸. 무슨 얘기냐면 그 업종하고 테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회원 한 분이랑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반도체 아니면 5G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테마주라고 부르나요? 그냥 업종이라고 부르죠? 왜요?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부품을 테마주라고 하세요? 업종이라고 부르죠? 왜요? 그건 확실하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코드 번호까지 넣어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테마주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포켓몬 뭐 그런 게임이 유행했어요. 그게 업종이에요? 업종은 게임주죠. 게임 업종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테마주라고 하죠. 시수억이 왜 급등했어요?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죠. 코로나가 업종이에요? 그런 업종이 어디 있어요? 테마주죠. 맞죠?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를 막 방류를 한대요. 그래서 수산주가 막 급등을 했어요. 수산주가 업종인가요? 테마주인가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업종이야? 업종이 맞는 것 같고 아닌가? 테마주인가? 헷갈리시죠? 네. 이렇게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쵸? 막 섞여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테마주가 세력이 테마주를 매집을 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모든 얘기 드릴게요. 종방이니까. 테마주죠. 테마주가 무조건 가느냐? 가기는 갑니다. 왜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니까. 매집을 한 거는 가요. 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세력이 A라는 종목을 B라는 테마로 B라는 명칭의 테마로 매집을 했어요. 근데 그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정부에서도 막 밀어주고 이재용 회장도 막 그쪽을 추진한다고 하고 막 그래서 막 한국경제라든지 매일경제라든지 막 이런 주요 언론에 막 보도가 되면서 마치 4차 산업처럼 세력의 4차 산업 관련주를 막 매집을 했는데 정부랑 뭐 기업 언론에서 정신없이 맨날 4차 산업만 얘기해요. 대통령이 눈만 뜨면 4차 산업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소철 그랬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테마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아주 강력하게 되겠죠? 그러면 테마주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A도 가고 C도 가고 D도 가고 Z까지 하다가 없으니까 이제 가나다라 다 가는 거예요. 비율을 그냥 이렇게 드는 겁니다. 다 간다고요. 테마가 엄청나게 크게 형성이 되죠. 갑니다. 근데 테마가 형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요. 올해 3월달에 겪어보셨잖아요. 원래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관련주들이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이낙연 관련주도 매집이 정말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이게 터져버리니까 막 마스크주 날라가고 막 교육주 날라가고 정신 없었어요. 못 갔어요. 코로나 때. 게임주 처음에 못 갔어요. 왜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좀 나중에 갔죠. 학생들이 집에 있으면서 게임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재택근무하면서 직장인들도 게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실적이 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갔어요. 왜요? 마스크 구한다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고 애들을 빨리 학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신이 없으니까 게임주는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갔어요. 일자리 관련주들은 이러다가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낙연 주도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원래 이제 선거가 4월달이면 2월 말이나 3월 말쯤에는 고점을 찍어야 되는데 3월 중순 말 그때쯤이 저점이었거든요. 2월 말부터 하락해서 3월 말까지 해서 저점을 찍었으니 대선 주도도 못 간 거죠. 대표적인 게 유라테크 같은 세종시 관련주들이 그때 못 가고 나중에 간 거예요. 피해를 입은 거죠. 자, 세력이 매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4차 산업이나 소차처럼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 날아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런데 운이 없거나 재료가 소멸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걱거리겠죠. 종가 호가 접수 그 시작되었습니다. 세력이 그래 우린 끝났어 그리고 손절하고 나갈까요? 아니요. 재료를 바꿔요. 이 얘기 내일 해드릴게요. 재료를 싹 바꿔요. 저번에 원래 이낙연주였는데 윤석열 관련주로 바꿔서 가는 것도 봤어요. 그게 덕성 우회예요. 원래 이낙연주였거든요. 에이 뭐 이낙연주 맞아요. 근데 이게 덕성이 순간 갈아타버리더라고요. 남성이 있죠. 남성이 원래는 이낙연주였는데 아마존으로 갔다가 다시 이낙연으로 갔다가 다시 아마존으로 갔었어요. 그 남성이 윤석열 관련주도 됩니다. 모르셨죠? 왔다 갔다 자꾸 바뀝니다. 그런 거 많아요. 세력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막 바쁩니다. 재료를. 테마주 얘기를 해드릴 때, 대선주 얘기를 해드릴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대선주 중에서 양다리 걸치는 거 많습니다.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양다리 걸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덕성이라니까요. 덕성호가 더 많이 가죠. 여기서는 이낙연 씨였어요. 바꾸더라고요. 윤석열 씨. 배신했어요. 긍정적인 배신이죠. 그죠? 네. 갖고 있는 분들한테 큰 수익을 줬으니까. 이랬다니까요. 예전에 이낙연 씨 주로 갔었어요. 여기 이낙연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윤석열이죠. 이해 막히죠?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의 재료를 찾는다? 여러분들 오히려 역으로 세력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한다니까요. 재료를 싹싹 바꿉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카스 재밌어요. 카스가 지금도 떠있죠? 처음엔 이재명,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 살균기, 그 다음에는 어떤 날은 이재명, 어떤 날은 코로나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도 본인의 정체성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신성희인지 이거 다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했던 거거든요. 신성희인지 뭐 하고 있을까요? 8월달 코로나, 그 다음에 바이든, 코로나, 그린 뉴딜 막 섞여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SDA는요? 원래 이낙연주 아니었어요? 왔다 갔다 하죠. 지금도 재료가 막 섞여 있습니다. 어떤 날은 빨간색 옷 입고 나왔다가 어떤 날은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헷갈리고 해롭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정도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아까 시수억 있죠? 시수억이 이게 코로나로 올라왔죠? 맞긴 맞는데 원래는 미세먼지였어요. 옛날에 미세먼지 관련주가 갔었거든요. 앞에서 코로나로 요거밖에 안 갔었고 나중에 이만큼 간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시수억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뭐 했냐고요? 철저하게 아닌 척을 했어요. 세력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 매집했다고 홍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까요? 천만에요.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알려드립니다. 시소하기 바닥에서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이제 다 팔았으니까 얘기해 드릴까요? 차트의 기본은 박스거든요. 세력이 뭐 했냐면 박스권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박스권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그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시 세력이 만들었던 박스권이 이겁니다. 살짝 거래가 감소하다가 살짝 늘어나면서 박스권 바깥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쏜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갈라고. 이걸 땡겨서 보면 나온다니까. 제발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 결국 이제 그런 걸 좀 주식을 좀 보는 방법 그런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기법 배우실 때 여기서 매매하는 거 배우시죠? 그거 잘 요즘에 안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법들을 모를 것 같죠?
다 알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매 기법 제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매매 기법은 거의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모르셔서 그런 거지, 여기에서 매매하는 기법은 이름이 다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회원은 힘드니까. 차라리 여기서 하는 걸 배우세요. 이거는 쉬워요. 돈 따로 안 내드려, 돈을 따로 안 주셔도 방송에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식을 들고 올라갈 때 뭐가 문제예요? 테마주는 방금 아까 테마주 얘기할 때 재료부터 얘기하죠. 그렇죠? 재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를 여러분들 보통 인터넷 검색해서 찾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왜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재료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딱 올라가는 순간 털려요. 왜요? 잘 모르니까. 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왕에 배우실 거면 여기에서 거래 없는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흔들고 돌리고 누르는지,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개인들이 왜 여기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있고 세력들이 여기서 왜 개인들한테 물량을 어떻게 떠넘기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두 번 다시 안 물립니다. 우리 방 회원들 중에, 기존 회원들 중에 물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안 물리실까요? 제가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드렸거든요. 여기서 세력들이 뭐 하는지, 개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제 무방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안 물리세요. 얼마나 제가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질 건데, 아까 대손주 얘기를 좀 하다 말았죠? 네. 대손주가 앞으로 많은 수익 기대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재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손주는 재료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대손주는 재료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지금 말하는 대손주들은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윤석열 씨 관련주도 포함이 되는데요. 서울시장 내년 4월달,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4월달에 열리죠. 그거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재료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여러분들 확실한 거 좋아하시죠? 네. 확실하게 그 재료는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정책주. 이거는 왜 형성이 되냐면 정부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어떤 예산을 올리는지, 그게 어떻게 통과되는지, 돈이 얼마 썼는지,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됩니다. 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반드시. 예산안 통과 안 되면 내년에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쵸? 이거는 소멸되지 않는 재료죠. 맞지 않나요? 대선주는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있는데, 인맥주는 어떤 게 가냐면 그 사람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런 사회 인맥,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갑니다. 대선 후보 됐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바뀌나요? 졸업한 학교가 뭐 바뀌나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재료죠. 그렇죠? 정책주. 이낙연 씨나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 성남지사 뭐 이런 거 지사직을 많이 했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 있고, 그죠? 수많은 정책을 입안했을 거고, 그죠? 입법했을 거고, 또 집행도 했겠죠, 그죠? 추진도 했을 거고요. 그 정책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확실하지 않나요? 확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삼성, 현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동네 떡볶이 포장마차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나요? 매뉴얼이 쉽게 바뀌나요? 안 바뀌죠. 확실하죠, 그죠? 네. 자, 확실한 이런 테마주들이,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는 이 테마주들이 언제부터 간다고요? 12월부터 갑니다. 12월 초쯤 되면은 언론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은 슬슬 기사가 나올 겁니다. 특집 기획, 삼성, 차세대 먹거리 투자 이러면서 몇 년 동안 몇 조 원, 몇십 조 원 쫙 나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밀어드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면서 테마주들이 쫙 올라가죠. 세력들이 그거를 뉴스 보고 할까요? 아니면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답 나왔잖아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겠죠. 언제요? 10월,
11월 장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차트는 대개 아까 보여드렸던 진양제약 밑바닥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사는 거예요. 왜요? 너덜너덜해 보이니까. 거래도 없고 호가도 없고. 저 양반이 하도 진검승부가 좋게 얘기해서 찾아봤는데 글도 없어요. 확인도 못하겠네? 에이, 뭐 그냥 모르겠네.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3개월, 6개월 뒤에 후회하시죠. 그때 살 걸, 그때 저 방으로 들어갈 걸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1년 12달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력하시면 내년 봄까지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말을 좀 믿어보세요. 그러면 손해 안 나십니다. 그리고 수익이 편안하게 많이 나실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하루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제가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여러분들 잠깐만요. 북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일부러 들어와서 안티하신 것 같군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도 신경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공개 방송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